(2007년 11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 주차장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유럽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던 남자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자신의 차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남자는 자신의 가방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놓지 못한 가방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공항 주차장에서 갑자기 사망한 남자의 이름은 아리 M. 드지오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송된 병원 측에선 사인이 심장마비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한 아리는 프리에너지 연구가였고 자가 충전이 가능한 무한에너지 배터리를 만들어낸 에너지 연구가였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는 병원 측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아리의 죽음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리는 평소에도 매우 건강하였으며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리의 동료 중 한 명인 톰 비어든이 그가 타살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톰 비어든 역시 아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충전이 가능한 무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프리에너지 연구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자신 역시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며 아리의 죽음이 타살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비어드는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괴한이 발사한 전자기장 빔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전자기장 빔을 맞음과 동시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소란을 일으키며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치사량에 노출되지 않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어드는 아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심장 박동을 조종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전자기장 빔을 맞고 아리가 살해된 것이라 추측을 했습니다. 비어든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전자기 기술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 200피트인 발사체가 개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리가 자신처럼 프리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리가 공항을 찾았던 이유는 자신이 발명한 자가 전기 충전 무한에너지 배터리의 개발 자금 모금과 마케팅을 하기 위해 유럽을 가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프리에너지 연구가인 게리 베스퍼먼 핸더슨 또한 무한동력 에너지 연구가들이 성과를 이뤄내면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살해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3명의 프리에너지 관련 연구가와 발명가들이 실종되었거나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살해 협박을 받았고 16명은 감옥에 갇힌 신세라고 합니다. 1971년 1갤런의 휘발유로 100마일을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휘발유 자동 기화 장치가 개발에 성공합니다. 발명가였던 딕 벨란드는 협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당장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시멘트 속에 넣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란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고 결국엔 연구를 포기합니다. 1983년 무한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모터를 개발한 빌 코프는 프리에너지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기 바로 전 그의 연구소는 총을 든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되며 연구 자료와 기물들이 모두 파괴당합니다. 괴한들로부터 자신과 주변인들의 목숨을 위협받고 미국을 떠날 것과 연구를 중단할 것을 강요받게 된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납니다. 1988년 플로이드 스위트라는 프리에너지 발명가 또한 총을 든 괴한에게 습격을 받았고 괴한은 총을 발사해
플로이드의 귀를 총알이 스쳐가는 위협을 합니다. 괴한은 플로이드에게 역시 연구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이드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는데 어느 날 플로이드의 집으로 누군가 방문을 합니다. 플로이드의 집을 방문한 남자는 사진을 한 장 플로이드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집에서 쉬고 있는 플로이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플로이드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남자는 프리 에너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역시 이날 이후 연구를 중단합니다. 1998년 5월 21일 스탠리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는데 그 역시 프리에너지 연구가였고 물을 이용해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개발한 연구가였습니다. 그는 물로 가는 자동차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었고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곳에서도 그의 발명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탠리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그의 사인은 자연적인 뇌출혈이었습니다. 2006년 5월 16일 켄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프리에너지 연구가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4명의 괴한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4사람은 켄의 얼굴에 총구를 들이댔고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괴한들은 켄에게 무한 동력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는다면 켄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 그 역시 모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2006년 6월 3일 또 다른 프리에너지 연구가인 마이클 블레디는 옥수수 섬유를 에탄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었는데 그의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 한 건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마이클의 연구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7월 7일 죽음을 당할 것이란 내용이었고 자신의 집 밖에서 누군가 차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이클은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조회가 불가능한 번호판이란 답변을 듣게 되고 마이클 또한 불분명한 이유로 자신의 연구를 포기합니다. 전기의 아버지로 알려진 니콜라 테슬라 또한 프리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테슬라 타워라 불렸던 워든 클리프 타워를 건설했는데 이 장치는 높이 57m, 지하 깊이 36.6m로 무게만 55톤에 달했습니다. 16개의 쇠파이프가 지하 90m에 박혀 있었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전류가 송수신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테슬라 타워는 사실 지구 전체를 이용한 프리에너지 장치였고 테슬라는 테슬라 타워를 이용해 지구의 어느 곳이든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타워의 투자자였던 JP 모건이 실험 실패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며 테슬라 타워는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철거돼 버립니다. 그러나 JP 모건 측이 자금 중단을 한 이유는 테슬라의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생각하는 꿈과 이상이 JP 모건 측의 방향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원했던 꿈은 자신의 연구를 통한 모든 혜택이 전 세계 인류에게 돌아감으로써 가진 자의 횡포에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삶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테슬라의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측은 테슬라 타워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수익을 거둘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니콜라 테슬라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의 천재성이 미스터리였다는 니콜라 테슬라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프리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두운 음모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유 보유국과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부터입니다. 프리 에너지가 개발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한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 기업과 투자를 하며 부를 늘리는 자본가들 역시 프리 에너지 연구를 반갑게 여기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타워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이용될 것임을 알자 투자를 중단한 것처럼 자본가들에겐 모두를 위한 것보단 자신들의 부를 늘려줄 수 있는 사업수단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 역시 석유 생산국, 거대 기업, 자본가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 에너지 기술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연구가들은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연구를 중단해야 했고 테슬라 역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연구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프리 에너지 기술을 정부만이 보유하고 이를 정부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싶은 것이지 기술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프리 에너지 연구가들은 정부가 프리 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허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국가 안보적 문제에 누명을 씌우기도 하며 세무 감사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막아서 프리 에너지 장치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주, 공간, 광석, 물, 자연 어느 곳이든 존재하는 동력원을 이용해 필요한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 동력 에너지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 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들, 정말 누군가 프리 에너지 기술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